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고용비용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임금 인플레이션을 가리키죠. 지금 금융시장은 내년 6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고용비용이 전분기에 비해서 1.3% 증가했습니다. 0.9% 올랐을 걸로 예상했는데 상승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 1996년부터 이 지표를 작성했는데 이보다 더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앞선 2분기 고용비용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물론 있었겠죠. 작년 이맘때 역시 고용비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회복세가 증폭된 측면이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개 분기 이동평균치로 보더라도 고용비용 증가율은 0.9%로 상당히 높습니다. 고용비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4개 분기 이동평균 전기비 상승률이 0.9%씩 되는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다만 2000년대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용비용지수라는 미국 경제지표는 시간당 평균 임금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연준과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고용비용지수를 더 중시합니다. 이른바 구성의 효과를 제거해서 실상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나오는 시간당 평균 임금의 경우는 만약에 음식 숙박업처럼 저임금 고용이 대폭 증가한 달에는 전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감소한 걸로 발표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평균을 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고용비용지수는 그런 잡음을 제거해 줍니다. 어쨌든 그렇게 신뢰받는 경제지표가 강력한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고하자 조기 금리 인상 전망에 다시 큰 힘이 실렸습니다. 유로달러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6월까지의 금리 인상 전망을 약 25bp로 다시 높여 잡았습니다. 테이퍼를 끝내면서 바로 금리를 올린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조기 금리 인상 전망으로 미국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월말 효과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장단기 금리 차는 이렇게 대폭 쪼그라들었습니다. 6월 FOMC가 점도표 금리를 인상한 이후로 이 장단기 금리 차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 지표들이 조기 금리 인상 전망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9월 중 미국의 개인 소득이 전달에 비해 1%나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0.3% 줄었을 걸로 봤는데 감소폭이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미국 개인들의 노동소득은 전월비 0.7%, 제법 빠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그다지 유별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고용비용지수가 가리키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취업해서 노동소득을 버는 사람의 수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미국 개인들이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보조금 소득입니다. 연금이나 실업수당, 의료비 지원, 헬리콥터 머니 등등 다 포함됩니다. 지난 9월에 전월비 7% 줄었습니다. 이게 미국 전체 개인소득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절벽 우려를 뒷받침하는 지표입니다. 정부에 내는 세금 떼고 인플레이션에 뜯기는 세금도 떼고 개인들이 온전히 자기 의지로 쓸 수 있는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은 이렇게 팬데믹 이전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미국 개인들의 저축률은 7.5%로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팬데믹 직전 지난 2019년의 평균치 7.64%에도 못 미치게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긴축을 마냥 미루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위험한 양방향 모두에서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